정문 1층 진행을 맡은 유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장합동총회 헌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03회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수요일에 파회했습니다. 당시에는 흔히 보이던 총회 기간 중 어떤 논쟁이나 다툼 없이 빠르게 회무가 처리되면서 교계에서는 신선한 바람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바람에 대해 최근 들어 곳곳에서 불법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총회 헌법과 규칙을 무시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실 기도신보 김만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목사님, 자 이렇게 대선배님 모시고 오늘 뭐 논평도 이제 해주실 것이고 또 규칙에 대해서 이게 또 신랄하게 또 비평도 하고 또 좋은 그 의견도 제시해 이제 해 주실 줄로 이렇게 이제 믿는데요. 목사님, 예. 먼저 그 103회 그 총회에서 총회 그 해결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오셨는데요.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작년 총회가 103회 총회입니다. 금년은 104회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역사 103회기 동안 제100회기부터 마지막에 잔무철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 103회 총회 회의록과 찰로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잔무처리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잔무처리라는 말에 남은 잔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103회기에 대해서는 잔무처리 위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 재반, 현안과 각종 상정건까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 임원회에게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제청 후 가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할 때 총회가 세운 회의법에 의하면 회장이 파회를 선언할 것이다 그랬지 잔무 처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김장교 목사가 안건을 발의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헌법에 의해서 안건을 받고 안건을 받은 것을 총회 규칙에 의해서 헌의부로 통하고 헌의부에서는 총회 이튿날 첫 시간에 헌의부 안건을 보고합니다. 안건을 보고한 그 안건대로 여기 보면 둘째 날 사무처리 5번에 헌의안 상정이라고 있습니다. 헌의부가 모아서 총회가 이것을 다스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고하면은 그 안건은 정치부로 혹은 전두부로 보내가지고 그 부서에서 심의해서 총회 보고하게 됩니다. 이 상정된 안건을 다 마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기가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교 목사가 발의를 하기를 총회 파한 후에는 차기입니다. 103회가 아니고 104회 총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103회 총회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입니다. 5일 지나면은 103회는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104회 안건이 되어지는데
104회가 처리할 안건을 103회 임원에게 맡겨서 처리하자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00년 이상의 된 우리 총회를 질서를 혹은 모든 형편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해하기 전에 기록한 그대로 해무위임이라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목사님, 그 잔문철에 그 위임한 그 모든 그 상정되는 일이 그 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절차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총회 파해 후에 발생한 안건은 104회 총회의 안건입니다. 분명히 헌법 정치 12장 4조에는 총회는 하해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건 7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해서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총회는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하해가 올라온 걸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낼 수도 없고 구두로 할 수도 없고 문서로 된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는 총회 10일 전까지 모든 안건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까지 못 냈을 때는 현장에 100인 이상이 서명해서 이걸 10일 전까지 못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기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건 발의하는데 이걸 은필증 긴급 동의하는데 긴급 동의 아닙니다. 긴급 제안입니다. 아, 긴급 제안이라고. 제안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거 없이 처리하는 건 문제고 또 여기에 103회 총회 절차입니다. 절차 마지막 날 사무 처리에 보면 1, 2, 3번에 미진 안건 보고라고 있습니다. 이 미진 안건은 헌의부가 보고한 300여 가지 내용, 유인물에 있는 총회의 유인물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고가 되지 않는 거, 이거 보고 못했습니다. 시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때에 그 미진건은 정치부라든지 실행위원회라든지 임원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예. 여기 남은 잔문은 임원에게 이렇게 이제 맡긴다면서 이제 파의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미진한 그 건을 이제 임원에게 맡겼으면 예. 이것이 합법이냐, 이제 불법이냐는 이제 그러면 법리를 좀 따져야 할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데요. 불법이죠. 아, 불법입니까? 왜 불법이냐 하면 미진 사건을 보고하는 안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에서 아이 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주니 나 아이 뵀습니다 하고 돈을 타갔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사건과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총회는 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당회나 노회는 폐회를 합니다. 폐회한 것은 속회도 하고 임시회도 할 수 있지만 총회는 파회라고 합니다. 파회는 흩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 12장 7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총회를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린 총회가 어떻게 안건을 접수하고 처리합니까? 그러면 그 미전한 그 건은 그 헌의부에 이제 해서 각종 저기 그 분류해가지고 분류하고 그 상기부에다가 예. 전달하면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의에 보고해서 총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됐죠. 예. 자, 목사님. 예. 일각에서는 그 103회 지구 총회는 절차를 임시로 거쳐했고 따라서 결의를 따라 그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기에 그 회기를 그 단축해 일찍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하면서 그 이제 그 합법이라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예. 이게 주장하는데 여기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총회 개회 첫날에 절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 회의순 채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절차 보고입니다. 네. 회의순 채택은 기록된 이대로 하되 임시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임시란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선후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회기를 단축하자는 것은 새로운 안건입니다. 이거는 회기하고 안건 처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회기를 파잡고 하는 결의를 하든지 총회장이 회기가 끝났습니다 하는 보고했으면 파해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 보고가 합법이 될 수 없고 예. 그 해순 그 채택이 이제 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임시로 이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할 것은 뭐 하고 하지 말을 건 막 이제 이거는 이제 인용이 되어지는데 예. 자 이것을 저기 했다는 저기 수요일 날 이제 그 파해했던 것은 예. 새로운 안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님의 그 얘기면 기간은 네. 절차대로 하고 임시로 보고받은 것은 9월 14일 12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가 다 끝났으면 총회장이 보고를 해무 다 마쳤습니다. 그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기록대로 네. 하니까 김장교가 안건을 발의한 겁니다. 해무 끝났는데 그 회기에 어떻게 안건을 발의합니까? 이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안건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을 김장교 목사님이 이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입니다. 이제 어떤 그 논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법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대한예수교 자노회 헌법 정치 12장 4조에 네. 총회는 하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건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네. 하에로부터 온 안건이야지 총대라고 발언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총회 규칙에도 문서로 12전까지 보고된 걸 한다고 총회 규칙 28조와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두로 발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안건 못 됩니다. 그럼 아까 이게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셨어요.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긴급 제한 100명이 이제 구두가 아니고 네. 10일 안에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든지 절차가 미비했다든지 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건은 반드시 이번 총회에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게 전제가 되는 안건입니다. 네. 그런 거는 총대 100인 이상이 서명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인후보존과 같은 거예요. 100명이 동의해서 이것은 근본 회기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긴급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총회 규칙에 있어요. 예, 총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위반하고 헌법에 비화하는 것이 김장교 목사의 발의입니다. 그럼 그 발의가 이제 잘못된 이제 오류가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오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류가 아니고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원천적으로. 네, 원천적으로. 예. 자, 그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 총회 그 파해 후, 예. 그 총회 그 임원회에서 그 수임하도록 한 그 파해 동의가 예.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안건에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네. 한 안건에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먼저는 총회장이 해무 다 했다 하는 보고고 네. 둘째는 김장교 목사가 앞으로 오는 안건들을 다 임원회계에 맡겨 처리하자는 보고고 네. 셋째는 참모입니다. 네. 해록 채택하고 장소 택하는 것이 네. 잡무인데 네. 이 안건을 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 못합니다. 이제 1안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한 안건만 해야 되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못합니다. 못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기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건이 발의되면 발의된 안건은 반드시 상비부라든지 부서에 가서 심의해가지고 심의 원칙, 이원의 원칙에 의해서 총회 보고할 때 채택하는 결정을 총회가 하는 거지. 안건 나오는 걸 총회가 결정 못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우리 처리를 했어요. 예. 이제 처리를 했으면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그 어떤 그 판결이 나오면 예. 그건 총회장과 그 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작년 총회, 그 작년 총회도 임원들이 불법하는 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은 법 안에서 총회장이고 임원입니다. 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총회 임원회는 닷새 이하는 임원회가 없습니다. 총회 시에 안건에 발의돼 가지고 이건 총회 임원에게 맡겨 처리하십시다 하고 결의할 때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원회는 가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규칙 24조에 있는 겁니다. 총회가 맡긴 거 아닌데 임원회가 모여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전혀 못합니다. 이건 불법. 그래서 정통을 세우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가 예. 이제 잘해서 이런 저기 아픔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좋은 교단, 장자 교단에서 이제 그 바른 저기 그 해의 그 저기 막그 해 선택했을 때 예. 바르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저기 그 102회 총회는 파해 이후에 올라오는 질의, 네. 긴급한 그 재반의 그 현황과 각종의 그 상정의 건까지 총회 임원회가 그 다루도록 이게 가결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저기 그 총회가 파한 후에 총회 그 규칙대로 현 임원회가 수임해 다루는 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합법이 못 됩니다. 만일 합법이라고 주장할 때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정치 12장 7조에 개회 폐해 의식이라고 있는데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해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로 파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파했기 때문에 파해 후에 발생하는 안건은 못하는 이유가 총회 규칙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총회 헌법에도 있지만은 이 총회 규칙입니다. 총회 규칙 제2장 10조에 회장의 의무, 그 다음에 10조 사망의 석의 의무가 있는데 회장은 본회 해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그랬거든요. 이 본회는 103회기의 해무입니다. 103회기의 해무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회기 끝나버렸습니다. 파했으니까. 그 다음 회기는 회장의 것도 임원의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기도 보면 총회 개회를 위한 준비 업무를 진행한다. 이것을 통해서 준비를 위한 서기, 회계, 회록서기가 있지. 전 회기에 끝나고 다음 회기까지 끌어서 처리하는 권한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거 주장하는 것은 이제 총회에 올라온 모든 그 상정된 그 안건만 가지고 해야지. 예.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지금 내가 총회 사무국으로부터 그런 직원들도 얘기가 총회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희들은 총회가 한 것만 한다고 하는 법 정신을 가져라. 총회 결의 외에 임원의 결의, 어떤 상비부 결의 가지고 1년 내내 끊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안건을 만들어 하자느냐. 예를 들어 총회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 것은 차곡차곡 모아가 다음 총회 발의해서 총회가 각 부서에 가가 거기 협의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총회 보고해서 결정하는 걸 끝나는데 왜 너희들이 하느냐, 너희들 뭐길래 불법하느냐 하는 걸 내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총회에서 그 상정되었고 완전히 그 이제 주장된 것을 예. 또 그 다른 이제 그 회계가 되어지면 이게 그냥 바꿔버려요. 그냥 순식간. 그것도 안 되죠. 예. 이런 것을 이제 볼 때에 우리가 좀 가슴 이제 아파해야 할 일이고요. 통탄해야 할 일인데 이런 그 불법적인 일들을 저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천적인 방법은 총회 임원, 특히 총회장과 서기와 임원들, 그리고 상비부의 헌의부, 재판부, 감사부, 이 몇 부서들은 반드시 정치적인 수련을, 교육을 거쳐서 총회장이 되고 임원을 해야 됩니다. 회의법을 모르며 임원을 합니다. 법을 일을 모르면서 총회장이 됩니다. 분명히 총회 결의가 뭔 거를 제쳐놓고 총회 결의 아닌 다음 총회 안건을 갖다가 임원회가 합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총회 중직을 맡을 사람들 교육해야 됩니다. 이런 총회를 총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총회가 돼가 됩니까? 이거는 합동총회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합동총회 내라 하면 안 됩니다. 전통이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3회가 지금 전통을 깨고 있다는 건 그럼요.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 의사 공개의 원칙, 예. 이리제의 원칙, 예. 그 회기불 계속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회에서 총회로 접수된 안건을 헌의부가 심의해서 총회에 발의해서 헌의한 건 상정이라고 순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정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총회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비부라든지 위원회로 갑니다. 네. 가서 논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해보니 사건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할 때 그것을 이사 공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개하지 않고 덮어놓고 특별재판국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총회장이 물어가 특별재판국 설치한 게 103회예요. 그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 어느 날 이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공개의 원칙이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그 기자들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그 한국교회 그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거 하면은 보편적으로 다 여기 국회에서도 공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기자도 이거 완전히 그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요.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걸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사 공개의 원칙이라는 건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해가지고 하라는 게고 이제 말씀하는 그것은 총회 임원회가 모인다든지 위원회가 모였을 때에 비밀이 하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어떤 기관은 들어오고 어떤 기관은 못 들어오고 어떤 신문은 들어오고 어떤 신문은 못 들어오고 공개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대원칙은 모든 회의는 공개 원칙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비밀 사항이 아니면 공판이라는 공개된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건도 사건도 내용도 공개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예. 우리가 저기 그 가구에는 다 공개가 됐어요. 예.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그 폐쇄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그 총회가 이제 고쳐야 할 것은 예. 이제 빨리 고쳐서 바른 저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뭐 소리가 또 쓴소리를 한번 내야 할 텐데요. 예. 자, 그러면 이리제 그 원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리제 원칙은 네.
한 사건만 발의하고 한 사건만 다뤄야 되지 발의하는 사람이 10가지 100가지 내놓고 처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못합니다. 일기제 한 안건만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기 불개성 원칙이라는 것은 회기가 끝났으면은 그 회기의 건은 끝났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끝난 거를 지금 총회가 다룬다든지 앞으로 올 안건을 지금 총회 임원들이 다룬 것은 회기 불개성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아주 104회기는 아직 시작이나 안 했습니다. 그러나 104회 지금 2018년 9월 12일 날 파회 후에 된 것은 전부 104회 회기 원칙입니다.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취급하니까 회기 불개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목사님, 그 이승희 그 총회장님 예. 변화하라라는 그 슬로건으로 힘차게 그 출발했지만 예. 불법 논란으로 사실 예정 합동 소속 목회자로 마음이 아픈데요. 예. 자, 이제 그 103회 총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103회 그 총회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라고 외친 분부터 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 이거는 역사 거짓이다 그랬는데 좋은 의미에서 변화하라 그랬는데 자신들이 변화하지 않고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지적하면은 무엇이 필요해서 영남인 대회를 합니까? 예?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라는 게 공인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단체 제외하고 현직 총회장의 현직 총회서기가 영남인 대회를 소집하고 주관합니까? 이거 변화해야 됩니다. 총회장이 이거 안 변하면 총회장 이후에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영남을 둘로 가르고 셋으로 가르면 됩니까? 있는 단체를 잘 받들어 해야 되는데 기존 단체는 공인된 단체는 무시하고 임의로 돈을 모아가 사람을 모읍니다. 영남 교직자 협의회 그 협의회가 사람을 모아서 영남인들은 이렇게 합시다. 영남의 기질을 전통을 잃었고 영남이 앞으로 바라는 이러겠습니다 하는 걸 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총회장 마음대로 총회 재단에 강단에 올라가 총회장 하듯이 오늘아 돈 준다 밥 준다. 목사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공인된 그 영남 협의회가 예. 어쩌면 그 색깔의 그 두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예. 삭제되어지고 그리고 진정성이 되어지는 그 공인단체에게는 어떤 이게 뭐고 협의도 없었던 것 같고 없었고 네. 영남인 대회를 하기 3일 전에 네. 구미 금호 관광호텔에서 전국 영남인 교직자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네. 모여가지고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하는 영남인 대회는 참여하지 마자. 결국 영남인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 단체 이름으로만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간부들이 가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 변화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변합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하는 건 네. 변화가 아니죠. 악행이죠. 불법이죠. 중요한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고 그럼요. 또 그 법대로 가야 이런 일들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104회는 잘하겠죠, 뭐. 전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말대로 변화하라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회계가 원이 됐을 때 진실로 남은 변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변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저기 그 염원을 가져 봐야죠. 예. 네. 변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변화가 헌법과 규칙, 헌법은 우리 교단의 모법입니다. 규칙은
총회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네. 총회 운영하는 방법하고 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배제하고 해순을 바꾼다든지 결의를 자기 해거를 땡겨 결의한다든지 이문회를 화해이문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 못 진다 양심적으로 양보해라 양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싸움만 더 합니다. 이번 기독신문에 그걸 냈대요. 총회장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양보만 하면 될 것인데 양보 안 하지요. 잘못된 것은 이제 바르게 이제 고쳐 나가야 되고요. 예.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바르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요. 예. 문제는 지도자에게도 문제 있지만 총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잘못된 거 바로 하자는 총대가 없고 특별히 저는 섭섭한 것은 우리 총회 정경 총회장급이 51명이 됩니다. 목사든지 장로 부총회장 지난 분들이 51명인데 이분들인 정경 총회장 예우는 받지만은 정경 총회장으로서 총회 참석하면은 총회가 불법하거나 잘못할 때 회장 정경 총회장 단의 의견입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동시에 총회장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혼자만 하지 말고 이것은 정경 총회장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합시다 해가지고 정경 총회장에게 자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자문을 받는 사람도 없고 자문하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불법되어지는 것을 이제 고쳐 나가고 예.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제 생각은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와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론이 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모여 총회 전이라도 이분 회기 103회기의 과와 실, 과실 혹은 잘한 점 논평할 수 있는 포럼이 하면 필요합니다. 무슨 포럼보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 장로가 하는 언론 기구가 모여가지고 총회 103회 총회를 논한다 하고 포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자. 그럼요. 이건 진짜 그 언론이 해야 할 그 이제 의무기도 이제 하는데요. 예. 우리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그래서 언론이 보는 총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긴급 동의랄까 긴급 안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돼야 됩니다. 그리 해야지 부끄러움 없는 총회, 전통 세우는 총회, 합법적인 총회, 사건이 없는 총회. 지금은 임원이 되고 총회장 되면 사건을 막 뻥튀기로 말만 만듭니다. 한 달에 몇 건씩 만듭니다. 이혼에 또 만듭니다. 벌써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 임원회가 21번 모였거든요. 모이면 그냥 모입니까? 판공비 주는 거 왜 여비 주지요? 식비 들어가지요? 어렵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임원회가 모여 사건 합니까? 총회가 맡아 총회 상비부가 처리하고 총회 보고해야 되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헌의부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럼요. 규칙부도 있을 필요도 없고 감사보고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언론들이 좀 이렇게 이제 합동에 있는 언론들이 모여서 한번 총회 그 진단에 대한 그 포럼을 한번 열면 참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총회 그 임원뿐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총회 그 산하 목회자들이 협력하고 함께 잘 이끌어 가야 예장 합동 그 교단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기독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총회 산하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문일침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총회며 동시에 전통이 있는 총회입니다. 그 전통은
신앙 바로 지킨다는 전통하고 신학교 바로 한다는 전통하고 총회는 건전하다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살려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신학교와 총장 새로 선임함으로 모든 것 된 줄 아는데 아직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신학교도 교단 신학교로 해야 됩니다. 총회도 교단 사람들이 모여 순수한 장로교회의 보수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수 신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연합운동하고 NCC하고 같이 합니까? 한교총이 뭡니까? NCC 총회예요. 그게 가서는 하는데 한쪽에는 가기로 결의해놓고도 안 가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거 정책 바꿔야 됩니다. 전에부터 왔던 보수적인 신학으로 해야 됩니다. 정강원 목사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교단 출신 길자일 목사가 그 앉아가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길자일 목사는 책임 안 지고 정강원만 욕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한국 공적으로 이르는 기구에는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기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총회장과 부총회장 임원들 될 사람 공부 좀 하십시오. 역사 공부하고 전통 공부하고 문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건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임원은 어디까지 하면 어디까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임원이라고 마구잡이하면 103회나 104회나 다를 게 뭡니까?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무국도 서기가 지시한다고 어떤 무서운 사람이 지시한다고 문서를 돌리고 공개하고 접수된 거 비밀로 하고 한 노회가 헌의를 했고 질의를 했고 진정을 했고 고소를 했는데 이것만 처리하면 그 노회 문제 간단히 끝나는데 의무다에 가족이 있다가 우리 신문에 그걸 공개하니까 그 질의를 하고 진정하고 고소한 사람에게 이거 취소하고 빨리 찾아가라. 여기서 골치 아프다. 취소하고 빨리 문서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알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총회를 사무실을 혹은 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위가 아니고 법대로입니다. 헌법대로. 그래서 12신조의 1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법이라면 따라야죠. 지켜야죠. 그 법대로 해야죠. 누가 말한다고 누가 말 안 한다고 피하지도 말고 누구 말이니까 안 듣는다는 생각도 말고 법이면 어린아이의 말을 또 들어야죠. 불법이면 어른의 말다 노해야 되죠. 아무리 대통령이 강해도 불법으로 할 때는 거부하는 용기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용기 있는 이제 목사님들 총재 이제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 게 보니까 이제 임원들이 법의 부재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목사님 정말 요거는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임원이나 총회장이나 모든 부서는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아무 때 총회장 때, 아무 때 임원회 때, 아무 때 감사부장 때 이렇게 했더라. 재판국이 이렇게 했더라. 그런 기록 남지 않도록, 그런 기록 없도록 저는 총회 70년을 함께 하면서 회고록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회고록 속에 과거를 보니까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 보고 제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고칠 건 고칩니다. 잘못됐으면 고치십시다. 잘못됐으면 바로 합시다. 잘못됐으면 법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칭 합동총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 또 그 의사 공개 원칙을 따라서 잘 보도해야겠다. 얻은 그 편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규칙에 어긋난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전통과 역사, 정체성은 총회 헌법과 규칙을 바르게 준수하는 총회를 기대해보며 여기서 정문일치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